지금부터는 경찰개혁, 이 구체적 과제가 뭔지, 또 과제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 구성됐는지, 지금 문제는 무엇인지 등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원래는 검찰개혁과 함께 경찰개혁이 병행돼서 진행이 됐었죠. 안 마련이라든지. 그리고 원래 절차대로라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가 될 때 경찰개혁안도 통과가 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시범 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도 지금 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우리 최용재 기자가 간략하게 언급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 과제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자치경찰제가 가장 지금 일반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현 정부가 이제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뭐 공수처라든가 특히 이제 수사권 조정안에 예. 대해서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면서 긴급하게 좀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뭐 제1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에서 부참까지 했는데요. 네. 사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민생 치안과 관련해서는 사실 검찰 개혁보다는 경찰 개혁이 훨씬 밀접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제 검찰 개혁 법안을 추진하면서 경찰 개혁, 특히 자치경찰제라는 것은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가장 큰 틀은 지금 수사 종결권을 이제 경찰이 부여되니까 이 거대한 그리고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된 경찰에 대해서 또 이제 일정 부분 권한을 이제 쪼개서 서로 간에 상호 이제 분배하고 견제시키고 이런 시스템이 기본이었거든요. 예. 근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선도 눈앞에 둔 마당에 지금 과연 입법이 가능할지, 또 차기 국회가 꾸려지면은 또 새로운 논의들이 진행될 텐데, 수사권은 조정이 됐고 이런 자치경찰제 논의는 지금 현재 집권당만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좀 약간 우려는 됩니다. 네. 자치경찰제를 우리나라에서 역대의 시범적으로나 지금 제주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도입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예. 처음 도입하는 거고요. 예. 그 주변에서는 일본이 아마 자치경찰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어떤 나라들이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런 어떤 수사권 조정 논란이 있을 때 또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이렇게 좀 큰 방향으로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미국의 예를 들면서 미국의 어떤 치안과 이런 어떤 민생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이라든가 연방 자체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FBI, 그다음에 이 공판단 기소와 이제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이렇게 좀 큰 틀로 논의해야 되지, 지금 우리나라 같이 조그만 나라,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상당히 규모가 작은 나라에서 여기서 또 경찰을 과연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로 또 권한을 과연 분배도 가능한 것인지, 쪽에서 나눠지는 것인지, 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상태가 좀 다르거든요. 어떤 이제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재정 규모가 또 탄탄한 데가 있고, 또 상대적으로 또 열악한 지자체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 과연 이런 자치경찰제를 만약에 도입하게 되면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어떤 경찰 서비스가 가능한 것인지, 이런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제주도에서도 논란이 많거든요. 아까 보도에 나왔듯이. 그래서 좀 정부가 좀 이런 전반적인 사정을 감안해서 좀 신중하고, 그렇지만 도입은 반드시 좀 개인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치경찰제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님께서 계속 나오셔서 검찰개혁과 이 권력개혁에 대해서는 계속 다뤄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거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물리적 분산, 화학적 분산, 견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처럼 어떻게 보면은 작은 나라, 규모가 작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굳이 자치경찰제가 필요하냐,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됐었죠. 그런데 이것이 왜 경찰개혁의 주 줄기로 들어오게 된 것일까요? 네,
사실 이제 경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이제 뭐 어떤 정치적 격동기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검찰 이상의 지금의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보다 훨씬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 적도 있었고 예. 때로는 그 이로 인해서 이제 일반 시민들에게 좀 막대한 피해를 준 적도 있습니다. 뭐 일일이 뭐 사건을 언급할 이유는 없겠지만 여기서 그런데 그 가치는 가장 큰 것은 지금 검찰 개혁을 계속 계속 얘기 나왔지만 검찰은 뭐 검사라든가 수사관 다 합쳐봤자 한 1, 2천 명 정도 수준에서 정리되는 기관인데 경찰은 거의 뭐 10만 명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그 일반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데 여기서 수사권 조정안 법률이 통과되었고 그러면 기존에 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던 게 지금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수사 종결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수사 종결권이라고 하지만 이거를 우회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이제 불기소 결정권을 준 겁니다 경찰한테. 그럼 이런 불기소 결정권을 경찰에게 줬다는 것은 안 그래도 지금 뭐 또 추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정보 경찰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범죄 뭐 일단 민생 범죄 아니겠습니까? 뭐 예. 사소한 뭐 절도, 사기, 뭐 성범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이 이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하면은 더 이상 일반 국민들에서는 다투기가 원칙적으로 곤란하거든요. 물론 뭐 법에는 뭐 이의 신청권 뭐 있다 뭐 이렇게 뭐 재수사, 보완수사 요구권 검사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검사가 이것을 들여다볼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는. 그럼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들에 대해서 통제를 해야 되고 권한을 어떻게 해서든지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 대안으로 항상 수사권 조정과 같이 나왔던 게 자치경찰제거든요. 예. 근데 자치경찰제는 지금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게 효율적으로 작동할 것인지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경찰들 같은 경우 이제 어떤 수사가 내지는 어떤 범죄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항상 언론에도 보도되는 것이 뭐 관할 다툼 벌어져 가지고 뭐 출동이 늘어졌다 뭐 이런 게 종종 언론이 보도가 되는데 지금은 관할을 넘어서서 어떤 특정 범죄 사안에 대해서 자치경찰과 그 국가경찰 또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관할 다툼이 누구 영역이냐, 누구 권한이냐, 네가 출동해야 되냐, 내가 출동해야 되냐 이 싸움이 또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 이건 아주 이게 첫 단계인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설계를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을지 좀 기대는 하지만은 또 한편은 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예.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하고 나누게 되면 지금은 뭐든지 국가경찰이니까 사법경찰로 이 형사소송법에는 이제 예.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제한된 권한을 법이 부여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누어지게 된다면 자치경찰도 똑같이 지금과 같이 그런 사법 행사권을 갖게 됩니까? 일단 정부 안을 보면은 일단 외견상으로는 권한을 좀 분배해 놨습니다. 그 자치경찰 같은 경우는 일단 민생 사건, 뭐 교통 사건, 그리고 어떤 가정폭력 사건 어떻게 보면은 그 일단 국민들과 어떤 생활 밀착형 어떤 예. 범죄들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의 그 권한으로 분배했고 그리고 일단 국가경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일반 형사 사건이라든가 어떤 정보, 외사, 보안 뭐 이런 부분으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근데 이게 과연 구분이 가능할까? 예를 들면 112 신고가 와서 뭐 예를 들면 부부간의 가정폭력 사건은 자치경찰의 권한인데 그럼 자치경찰이 출동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막상 가보니까 이거는 뭐 부부 갈등 뭐 이런 다툼을 넘어서서 뭐 아주 뭐 상해라든가 그 이상의 중대한 범죄가 되면은 이거는 이제 국가경찰이 권한이거든요. 그러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동시에 지금 그 사건 현장에 가게 돼야 되는 상황인데 예. 근데 누구가 먼저 자치경찰이 먼저 간 상황에서 그럼 자치경찰은 이거는 이제 우리 권한이 아니다. 그럼 거기서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자치경찰은 자기 권한 외의 사안을 관여해야 되는 건데 그럼 제대로 예를 들면 수사가 어떻게 보면 권한 외의 수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상황에서 국가경찰이 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좀 규정 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공무원이다 보면은 자기 권한 외에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굉장히 큰 부담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맥락입니다, 사실. 예.
자치경찰제 아래에서 뭐 경찰을 구분하는 것이 또 행정경찰과 수사경찰 이렇게 둘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근데 사실은 그 행정경찰과 그 수사경찰이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연장선입니다. 사실은. 예, 이거 용어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을 한 건데 네. 예, 그런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자치경찰이 행정경찰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국가경찰과 일단 수사경찰. 우리 정부 안을 보면요. 수사는 원칙적으로 국가경찰 권한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는. 근데 이제 다만 그 일반 그 국민들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서는 또 이제 자치경찰한테도 권한을 줬고요. 지금 뭐 초기 단계에서도 전혀 정리가 안 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경찰이라는 것은 보통 행정 처분을 하는 내지 뭐 지도, 그렇죠. 뭐 예. 교통 가장 일반적인 교통법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겠는데 이런 자치경찰들 다시 말해 행정경찰들이 얼마든지 살인이라든지 폭행, 상해로 갈 수가 있는 그런 뭐 주친환동 같은 경우 아까 뭐 얘기를 그럼요. 했습니다만 그런 데 가서도 또 한단 말입니까? 그게 행정처분하고 어떤 그러니까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제 가장 흔한 게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야말로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사건인 범죄라기보다는 뭐 일단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그것도 뭐 사람이 중상에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은 이제 범죄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경찰한테 권한을 주었는데 뭐 단순히 뭐 신호 위반을 했다. 그럼 교통경찰이 단속할 수 있겠죠. 근데 신호 위반을 하다가 다른 차랑 부딪혔다. 그리고 부딪혔는데 다친 부위가 굉장히 중한 상해다. 예.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국가경찰이 등장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뭐 더 치명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그럼 또 국가경찰 권한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풀이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뭐 문헌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그 행간에는 굉장히 아주 세세한 뭐 아마 잘 준비하겠지만은 뭐 규칙이라든가 뭐 내부 규칙, 훈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세밀하게 정하지 않으면요 결국 그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입니다. 지금 제주도에서는 이 자치경찰제가 그대로 시행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아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지적을 하긴 했습니다만 제주도 안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이 정도면은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112 신고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요, 112가 사실은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뭐 전 국민이 아는 번호 아니겠습니까? 112 같은 경우는. 예. 근데 정부 안은 112 신고가 들어오면은 원칙적으로 자치경찰이 그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국가경찰은 이제 보안으로 이제 작동하게 돼 있는데요. 예. 근데 112 신고가 들어온 거는 중대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되게 사소한 어떤 뭐 아니면 뭐 부부싸움을 한다든가 아니면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서로 뭐 언성을 높이고 싸워 있는데 주변에서 일일이 또 그때도 신고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이게 중복 있지 않습니까? 중복. 그러니까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중복으로 출동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어떤 행정 낭비가 요소가 되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예.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누가 통할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그 제주도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별로 이렇게 그 긍정적인 점수는 지금 얻지 못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결과라든가 또 뭐 변호사님 그리고 또 제가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 이 자치경찰제에 대한 문제가 처음 도입되는 것이고 아직 그 디테일을 살릴 수 있는 훈령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온 어떤 그런 한시적인 오류 이런 걸로 볼 수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충분히 그거는 설득력이 있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어차피 지금 이 수사권 조정된 마당에 이제 자치경찰제는 외면하기 어려운 과제로 보이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국회에서 이제 입법을 이제 해서 예. 다만 뭐 시행 시기를 뭐 한 1년이라든가 2년으로 뒤로 미룰 수 있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뭐 제주도에서 시범 운영되는 것을 좀 더 보완하고
그 어떤 대통령령이라든가 정부 불령, 뭐 행정규칙 이런 부분을 아주 제주도에서 벌어졌던 시행착오들을 그 보완해서 뭐 충분히 준비하게 되면은 예.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뭐 여러 우려들 사실 이런 우려들 외에도 더 뭐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사실은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치경찰대장을 그 이제는 이제 시도지사가 임명하지 않습니까? 예. 시도지사가 임명하게 되면은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제 직선제인 나라에서는 각 도마다 그 정파가 다릅니다. 뭐 여당일 때도 있고 야당일 때도 있고. 그러면 과연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굉장히 우려되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재정 자립도가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의 어떤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자치경찰제 서비스가 굉장히 열악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정부가 다양하게 좀 보완책을 마련한 다음에 그게 뭐 당장 내년에 시행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기한을 두고 준비를 하고 시행해야지 시행착오를 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경찰 개혁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보다 더 중요하고 국민에게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이 자치경찰제를 지금 현재 큰 사건과 도입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이 프로세스가 있을 것인지 가정적으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갈까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예, 지금부터는 이 자치경찰제를 도입했을 때 이것을 전제로 해서 가정적인 상황을 한번 상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급히 갑자기 제안을 드려서 예. 그런데 이렇게 그 개념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실제 사건을 가지고 자치경찰제와 국가경찰제 이것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개괄적으로 한번 보는 것이 시청자 여러분께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즉흥적으로 제안을 좀 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고유정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고유정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전 남편에 대한 사항은 그렇다 하더라도 의붓 아들 살인 사건에서는 이때 이제 아이가 죽은 것이 이제 발견이 됐지요. 2019년 3월 2일이었나요? 오전 10시쯤에 확인이 돼서 경찰이 들어갔는데 일단 고유정의 의붓 아들처럼 처음에 누군가가 뭐 잠자다가 죽었다. 그러니까는 살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적은 상황이고 살인의 경우에 만약에 이 자치경찰제 하에서 발생을 했다면 어디가 움직이게 됩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참 애매합니다. 특히 이제 뭐 아동 학대라든가 가정 폭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내밀한 부분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에 관해서 뭐 증거를 찾는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범행 당사자가 집안 내에 있거든요. 그럼 목격자도 집안에 있고 범죄자도 집안에 있고 피해자도 집안에 있습니다. 사실은 증거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예. 근데 어떻든 간에 정부 안은 이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이제 자치경찰의 그 업무로 이제 분장을 해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집에서 아까 이제 고유정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의붓아들이 뭐 학대를 받아서 내지는 갑자기 그 당시는 처음에는 학대받은 게 흔적이 안 나왔고 뭐 자다가 다음날 깨 보니까 뭐 이렇게 좀 부상사 벌어졌다 예. 이런 정도로 알려져 가지고 사실 경찰도 이걸 살인 사건으로 처음에 본 것이 아니라 그렇죠. 혹시 뭐 눌려서 죽은 거 아니냐 뭐 과실치사 아닌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결국은
처음에는 수사를 종결했던 사안인데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집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이런 범죄라기보다는 어떤 학대라든가 이런 상황에서는 자치경찰이 당연히 움직일 텐데 자치경찰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뭐 살인이다 이것이 이런 강력 사건인 경우에는 자치경찰이 권한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건 국가경찰의 권한인데, 근데 모든 범죄, 특히 이런 강력 범죄 같은 경우는 이제 초동 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초동 수사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되고 뭐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 뭐 인신을 이제 구속이라든가 아니면 뭐 압수수색이라든가 집안에 대해서 강제 수사가 이어져야 되는데 예. 이런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뭐 자치경찰이 이런 강제 수사 권한이 있느냐, 살인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뭐 중한 상해라든가 없습니다. 사실은 정부와는 그럼 국가경찰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왔을 때 고유정 같은 경우 아들이 처음에 깨보니까 죽어 있었다. 그러면은 이거를 처음부터 국가경찰이 과연 관여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떤 범죄 혐의를 가지고 더 나가서 살해 혐의로 쉽지 않거든요. 국가경찰이 쉽게 움직일 가능성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단 이것이 그 지금 고유정 의붓 아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혼선이 있었던 것이 네, 이건 살인 사건이냐, 물론 이제 아이가 이제 변을 당하긴 했습니다만 이때 증거 분석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상당히 큰 문제로 이 대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런 어떤 작은 일이라도 먼저 출동하게 되는 경찰들은 자치 경찰일 텐데 맞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증거 분석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수사 시스템에서 가장 큰 변화는 예. 검사가 수사 지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 범죄라기보단 단적으로 어떤 범죄라는 어떤 의혹이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경우에 예. 검사가 지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은 빠져 있죠, 사실은. 그러면은 이제 자치경찰, 이제 국가경찰도 처음에 나서기는 곤란한 사안입니다. 이런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 사건은 자치경찰의 권한으로 분장돼 있으니까. 그럼 자치경찰이 과연 충분한 증거 수집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강제 수사 이런 수사에 대한 판단을 과연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건지 예. 좀 의문이거든요. 사실 그러려고 자치경찰을 만든 건 아니니까요. 사실은 뭐 물론 가장 이상적인 건 모든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더라도 모든 경찰이 굉장히 인권 친화적이고 굉장히 어떤 수사 능력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고 이러면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네. 현실적으로 앞으로 자치경찰 따로 뽑고 국가경찰 따로 뽑을 텐데 그럼 서로 다르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서로 업무 전문성도 다르고 그럼 자치경찰은 초동 수사에서 이런 중요한 강제 수사를 좀 실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증거를 못 찾는 거 아닙니까? 또 더군다나 혐의자들은 집안에 있는데 그럼 충분한 증거 인멸이라든가 은닉도 가능하고요. 그럼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주에서는 전 남편이 살인 사건이 있었고 예, 아직 뭐 재판 중이긴 합니다만 의붓 아들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있었죠. 예. 이렇게 되면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 자치경찰 간 그 공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은 사실 법으로라든가 어떤 법령으로 명문화는 하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국가경찰의 어떤 이 인사권이라든가 임명권은 정부한테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자치경찰 같은 경우는 자치경찰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도지사에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국가와 그 당시 정부와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만약에 정파가 다른 경우, 정파가 다르다고 할 경우, 아까 이제 고유정 사건 같은 경우 인신에 어떤 벌어지는 뭐 살인 사건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여론의 어떤 압박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뭐 의견이 일치돼서 좀 수사에 나서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정치적으로 민감한 어떤 입장이 다를 수 있는 사건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집시법이라든가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노동 사건 이런 부분들.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는 또 정파가 다르게 되면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 교육감을 직선제를 하면서 특히 과거 정권에서 이제 보수 당이 정권을 잡을 때 일정 지방자치단체는 또 야권의 교육감이 있을 때는
어떤 국정 운영, 교육 정책에서 서로 간에 이견이 노출된 적이 많았습니다. 예. 이런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재판을 가게 되면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하게 되면 자치 경찰이 먼저 초동 수사를 하게 되는 그런 사건부터 확대가 돼서 들어간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초동 수사에 만약에 나섰던 자치 경찰의 어떤 그 수사, 자치 경찰에 대한 약간 사법적 권한을 제가 여쭤보면서 이때의 어떤 조서라든지 그걸 꾸밀 수가 있습니까? 자치 경찰 같은 경우. 자치 경찰이 본연의 어떤 업무가 업무에 관해서 뭐 지금 정부 안은 뭐 교통, 뭐 가정 폭력을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었는데 뭐 이런 사안에서는 당연히 이제 뭐 조소를 내지는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겠지만 일반 강력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다 국가경찰 사안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쪽으로 이관해야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예. 자치 경찰이 가지고 있는 피의자에 대한 조서, 국가 경찰이 가지고 있는 피의자에 대한 조서, 검찰 단계에서의 신문 조서, 이렇게 세 개가 다 나눠지게 되겠네요. 예, 가장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그런 경우까지도 상정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자치경찰제 이것을 동시에 다 적용한다고 상정을 했을 때에 그런 문제도 또 생기게 되겠군요. 정보경찰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보경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국가의 범죄 정보라든지 국내 정보 같은 경우는 국정원에서 다 옮겨왔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여론이 크게 집중을 안 하는 상황에서 거의 1년 정도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 지금 정보 기능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보 내부에 훈령이 지금 규정돼 있습니다. 훈령에 따라서 이제 정보 수집하고 있지만은 이런 지금 뭐 국정원이라든가 또 뭐 대검의 범정이라든가 다 지금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무사는 당연하고요. 그럼 이제 남은 건 경찰인데 최근에 지금 저는 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 인사를 하면서 세평 수집을 이제 경찰한테 맡겼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보도되고 그게 관례였다고 하는데 지금 그것이 지금 이게 맞는 방향인지 왜냐하면은 사실은 단적으로 공직자에 대한 인사 권한은 뭐 당연히 대통령한테 있죠. 그럼 대통령은 이런 인사 권한을 행사할 때 뭐 청와대에 뭐 인사 담당하는 수석도 있고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에서 작동하거나 때로는 뭐 언론에서 다양한 어떤 공직자의 검증도 하고 또 시민단체가 검증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시스템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경찰의 세평에 맡겼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비단 검사만 인사할 때만 경찰 정보에 의존할 것이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지금 언론에 보도가 안 됐지 예를 들면은 뭐 장차관이라든가 다른 주요 공직자라든가 알게 모르게 경찰의 세평 어떤 수집에 정보에 의존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경찰의 어떤 정보 기능이 경찰한테만 독점돼 있는 상황에서 이게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본 상식은 범죄에 어떤 관련된 정보를 수집 경찰이 한다면 어느 누구가 반대하겠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경찰의 본연의 업무이고 오히려 그런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면 야 경찰이 이거 직무유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경찰청 자체 조사의 보도 이것도 언론에 보도된 건데요. 의하면은 경찰이 수집한 정보들 중에서 범죄와 관련된 정보는 약 1%가 조금 넘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90% 이상의 정보들은 과연 무엇이냐? 그럼 무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냐? 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일반 국민들의 어떤 사생활이라든가 우리는 굉장히 어떤 개인의 어떤 사찰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사실은 정부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 커다랗게 관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정보 경찰에 대한 견제가 거의 지금 대응 방안이 수립되지가 않았고 결국에는 그 대응 방안 수립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입법자들이고 또 견제할 수 있는 뭐 검찰이라든지 다른 기관인데 이 기관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미지수군요.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조정이 통과가 되고 지금 정보 경찰까지 뭐 크게 힘을 실어주는 상황. 이 상황은 결국 경찰이 수사를 할 때에 국민에 대한 수사는 인권에 준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검찰은 뭐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강하게 적용을 하고 있고 포토라인에 쓰는 경우 없습니다. 이 수사 상황에 대해서 뭐 일절 밝히지가 않고 있고요. 근데 어제 김건모 씨도 뭐 그 조사를 받았습니다만 공인이라고는 하지만은 포토라인에 선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언론을 통해서 나가는 어떤 공인이라고 할지라도 얼굴이 나가는 또는 피의 사실 나가는 것은 검찰 단계나 경찰 단계가 똑같을 것인데 경찰은 인권 침해적인 수사를 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어저께 김건모 씨가 이제 경찰서에 출두하는 모습이 원래 포착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나올 때도 이제 포착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서 전 도저히 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일단은 뭐 적어도 법무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조국 전 장관이라든가 뭐 심지어는 뭐 조국 장관 뭐 배우자까지 전부 다 이제 비공개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우린 범죄 피의 사실도 공소장 봐야지 이제 알 수 있고 당사자의 어떤 검찰 조사받는 모습도 언론에 보도가 안 되고 있고요 이제는. 근데 김건모 씨는 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내지는 경찰청이 어제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또 오해를 사거든요. 이거는 결국은 현 정부가 뭐 조국 전 장관 봐주기 한 거냐? 이렇게 네.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든요. 좀 일관된 기준. 그러니까 법무부든 행안부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그 포토라인을 유지하려면 뭐 유지하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가 사실은 뭐 지금 김한규 변호사와 제가 말씀을 처음 드리는 건 아니고요. 검찰 개혁안 그리고 그 전부터도 계속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인데 여태까지 하나도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이제 경찰 개혁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좀 더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께서도 당분간 계속 나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